네, 안녕하세요. 테크 유튜버 리뉴브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어떤 태블릿을 구매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요즘 굉장히 많은 종류의 태블릿이 나오고 있고, 특히 중국 제조사의 태블릿이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 많던데, 이 때문인지 태블릿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어떤 태블릿을 구매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블릿을 구매할 때 용도를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용도를 정하지 않으면 흔히 볼 수 있는 말이 있죠. 아반떼 사러 갔다가 벤츠를 타고 나올 수도 있다고. 태블릿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냥 집에서 누워서 넷플릭스 정도를 볼 용도로 살 건데 100만 원이 넘는 아이패드를 살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태블릿의 용도라고 하면 사무용, 멀티미디어용, 교육용, 게임용, 작업용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요구되는 성능이나 기능이 높아지는데, 가격은 중고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출시 시기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러한 이유로 가격과는 별개로 딱 적합한 용도별로 추천을 해드린다는 점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제가 추천 태블릿을 말씀드릴 때 추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각 용도에서 어떤 기능이나 성능이 요구되는지 한번 알아보면, 먼저 사무용입니다. 사무용은 말 그대로 간단한 문서 작업을 주 목적으로 할 때 필요한 기기입니다. 가끔 가다가 영상 등을 볼 수는 있지만 주된 용도는 PPT를 만들거나 워드 파일을 만들고 발표를 하기 위한 태블릿입니다. 이 작업은 정말 최소한의 성능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냥 싼 태블릿을 찾으면 되는데, 문서 작업 시 키보드나 마우스가 있는 것이 더 편하고 효율이 높기 때문에 추가로 블루투스 키보드 마우스를 추가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천 태블릿으로는 갤럭시 탭 S3, 아이패드 5세대, 화웨이 미디어 패드 T5 등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멀티미디어용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집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태블릿,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영상을 주로 보고 간단한 게임을 하고 웹서핑을 하는 용도의 태블릿입니다. 이 용도의 태블릿 역시 아주 높은 성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영상을 볼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에서 일단 재생만 된다면 이후에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건너뛰기를 자주 한다거나 하면 어느 정도 성능이 더 필요하지만요. 다만 영상을 주로 본다면 화면이나 소리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바로 전에 사무용보다는 조금 더 좋은 태블릿을 구매해야겠습니다. 추천 태블릿은 레노버 P11, 갤럭시 탭 S5e, 아이패드 프로 9.7 정도가 되겠네요. 다음은 교육용입니다. 사실 교육용과 멀티미디어용은 거의 비슷한 성능이 요구되는데 주로 동영상 강의를 위한 용도입니다. 다만 강의, 즉 영상을 보면서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한데 바로 필기죠. 쉽게 말하면 멀티미디어 용도의 펜 기능을 추가한 것이라 보면 되고, 영상을 보면서 함께 필기를 한다면 멀티태스킹을 위한 램 성능도 조금 더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 태블릿에는 펜 기능이 들어있는 기기 또는 펜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갤럭시 탭 S6 라이트, 갤럭시 탭 A6 10.1, 아이패드 기본 모델과 애플 펜슬, 아이패드 프로 10.5와 애플 펜슬 정도의 태블릿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게임용입니다. 이 태블릿은 고사양의 게임을 위한 태블릿입니다. 이 용도는 이전의 용도를 포함하고 거기에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한 태블릿입니다. 이 용도의 태블릿은 게임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칩셋 성능 중 CPU 성능보다는 GPU 성능이 조금 더 중요하고 램 성능도 필요합니다. 최고 수준의 태블릿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즐기는 수준으로는 충분하고, 더욱 세부적으로 보자면 자동 사냥과 같은 용도라면 IPS 패널이 더 좋다라는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추천 태블릿으로는 갤럭시 탭 S7, 미패드 5,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1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용 태블릿입니다. 이 태블릿은 일반 사용자분들께는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로 태블릿을 이용한 영상 편집이나 그림 작업 등을 위한 태블릿이고, 앞서 말씀드린 모든 용도에서 차고 넘칠 정도의 성능입니다. 특히나 해당 용도의 작업에서는 성능이 좋을수록 무조건적으로 일의 효율이 올라간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필수는 아니어서 웬만한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는 태블릿입니다. 예를 들면 렌더링 작업을 할 때 작업 자체는 크게 영향이 없지만 로딩 시간이나 저장, 불러오기 등에서 시간 차이가 나고 이로 인한 일의 효율 차이 정도이지 필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당 용도의 태블릿은 딱히 추천드리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업 성능이 현재 안드로이드보다 애플 쪽이 특히 M1 칩셋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 용도라면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3세대를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용도별 태블릿 추천을 해드렸는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를 정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태블릿을 살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생각은 내가 저 태블릿을 산다면 언젠가는 이런 작업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집에 누워서 넷플릭스 정도를 볼 용도인데 언젠가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그거 사면 공부할 때도 쓰고 게임할 때도 쓸 거니까 아이패드 프로 5세대로 가자 라고 하면 그냥 100만원 정도 주고 아이패드 5세대 사서 그걸로 넷플릭스 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좋은 태블릿이면 화면도 좋고 음량도 빵빵하고 뭘 해도 안 끊기고 만족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굳이 그 정도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기엔 너무 아깝다는 것이죠. 결론은 자신의 용도에 맞춰서 좋은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 영상의 목적이고, 태블릿은 스마트폰에 비해서 감가가 훨씬 적습니다. 스마트폰처럼 약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1인 1태블릿을 하지도 않고 요금제에 붙어서 보조금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매물도 비교적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지금 당장의 용도에 맞게 구매를 하시고 나중에 용도를 더욱 확장해야겠다 싶으면 그때 사용하던 태블릿을 판매하고 더 좋은 태블릿을 구매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린 태블릿은 딱 추천 정도로만 봐주시고 말씀드린 용도에 맞게, 특히나 조금 더 큰 화면이 필요하다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 모델, 그러니까 작은 모델을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적당한 태블릿을 찾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테크 유튜버 리뉴버였고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빠이.